안녕하세요. 물리실 고입니다. 오늘은 기압 경도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쓴 자료는 아래 링크에 해놓았으니까 각종 파일들을 올릴 테니까 필요한 자료는 마음껏 쓰도록 하세요. 자, 오늘 기압 경도력 측정하는 실험을 우리 원래 다른 선생님들하고 스팀을 하면서 지구과학 선생님하고 그 기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기압 경도력을 측정하는 실험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수치만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실험 값을 구하는 것을 잘 못 봐서 이것을 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 목표에 나오는 기압의 연직 분포 및 대기를 움직이는 힘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압 경도력을 구하는 그런 실험인데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멋있죠? 대기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분의 도움으로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기압 경도력을 측정하려면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측정 장소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이제 실험실이나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한다면은 두 곳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나 겨울철에 온도차가 클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뜨거운 여름날을 보면은 교실에는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시원한 교실하고 복도에 나가면 굉장히 뜨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차이 나는 그 두 지점에 대해서 그 기압 경도력의 차이는 얼마 정도 될까? 그리고 우리가 따뜻한 복도하고 실내하고 온도 차이가 크니까 문을 여는 순간 공기의 움직임이 확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우리 예전에 실험하는 것처럼 뭐 찬 공기 드라이 아이스 난 곳이나 아니면 여기에 뜨뜻한 공기에서 문을 이제 칸막이를 막았다가 탁 놓으면은 그 향연기나 이런 걸로 흘러가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수치로 얼마 정도의 어떤 기압이 되는지 얼마의 힘을 받는지 이걸 오늘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에 실험을 하면 좋은 것이 이제 뜨거운 여름날 우리 이제 교실 안에 시원한 것과 복도에 따뜻한 것의 그 기압의 차이를 구해가지고 기압 경도력을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기압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요즘 워낙 휴대폰을 이용한 그런 각종 앱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기압을 측정하는 앱이 꽤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은 우리 놀이가게 플레이스토어에 가고 보면은 피지컬 폰 익스페리먼트 요거 앱이 최근에 제가 써본 것 중에 좋은 것 같고 그 전부터 쓰던 것이 피직스 툴박스 센서 스위치를 해가지고 전부 다 무료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번 필요한 만큼 써보시고 진짜 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어떤 가속도 센서부터 해서 회전 자이로 센서 뭐 기압 센서, 뭐 소리와 관계되는 센서, 정말 뭐 자기장, 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앱 하나만 있어도 우리 수업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으리라 믿고 특히 지구과학과 관계된 수업을 할 때는 이 기압과 관계되는 센서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물론 우리 이제 거기 기압의 단위는 파스칼 단위로 나옵니다. 파스칼은 우리 1뉴턴의 힘으로 1제곱미터당 힘 받을 때를 우리는 1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우리 토리첼리 실험에서처럼 여기가 대기가 누른다면은 대기가 누르는 거나 여기에 수은의 기둥이 누르는 것과 똑같겠죠. 그래서 1기압은 수은 기둥이 76cm 수은의 높이.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얼마 되는지 나오겠죠.
오늘 실험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아까처럼 스마트폰에 이제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이제 또 공기의 특징이 달라지니까, 우리 압력하고 부피하고 온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압력, 부피, 온도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도도 같이 측정을 해줘야 그 부피하고 압력, 온도 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딱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그래서 기압 센서와 그러니까 휴대폰 그 앱하고 온도계를 준비하면은 거의 실험이 다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 이제 이 앱을 써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뜨고 연속적으로 누르려면은 이런데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제 그 기록을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는 숫자가 이렇게 거칠게 나와 있지만 이걸 확대시켜 보면 아주 숫자가 세밀하게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장할 때는 엑셀 파일이나 또는 CSV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제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은 이제 엑셀로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그래프를 마음껏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실험을 한 건데 어떻게 실험했느냐면은 그냥 기압 센서를 켜고 누르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험했느냐면은 우리 오늘 실험한 걸 예를 든다면은 우리 이제 두 지점의 높이 차를 주는 것인데 똑같은 높이 차를 주는 거죠. 여기가 물리실 내부인데 물리실 내부는 일부러 오늘 에어컨을 한 2시간 정도 틀어서 온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물리실 바닥의 기압을 먼저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바닥의 기압이죠. 자, 이렇게 기압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재빨리 1.5m 정도 올린 다음에 위의 기압을 측정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꺼서 복도로 나가서 기압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휴대폰을 이게 센서를 껐다 켜는 순간 이게 약간 초기값이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연속성의 그 값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계속 이 부분은 이동하는 겁니다. 복도로 이동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복도 바닥에다 놓은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복도 바닥에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1.5m 똑같은 높이 오늘 1.5m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1.5m 올린 다음에 복도에 따뜻한 복도에서 이 1.5m 올린 다음에 기압을 측정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압 경도력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휴대폰에 그 기압을 측정하는 앱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자, 먼저 바닥의 기압과 한 1.5m 높은 곳의 기압을 먼저 재보겠습니다. 자, 바닥에다가 놓고, 자, 물론 측정값만 읽어도 좋지만은 좀 연속적인과 안정적인 값을 얻기 위해서 바람의 어떤 흔들림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자,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리 표시해 놓은 1.5m 지점의 기압을 재겠습니다. 이때 손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높이의 안정적인 어떤 물체를 만들어서 놓으면 더 좋습니다. 자, 일단 교실의 온도를 지금 잴 수 있으면 재고 일단 밖으로 바로 복도와 비교하기 위해서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눈곱이 다 오고 있나요? 자, 지금 복도는 교실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교실은 차가웠지만 복도는 따뜻한 편입니다.
이럴 때 바닥의 기압을 재고 있습니다. 자, 일정한 값이 되었다 생각되면은 1.5m 높은 지점의 기압을 다시 비교하도록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교실과 복도에 1.5m 높이에서 기압의 차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압 경도력을 구하는데 공기 밀도만 고려한다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압을 측정할 때 우리가 휴대폰 옆에서 뭐 숨을 쉰다든가 바람만 움직여도 이렇게 기압이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쪽의 값을 확대시키면은 여기 숫자가 정말 소수점 서너 자리까지 계속 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특정한 값을 읽기가 좀 조심스러우면은 매우 안정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에 대해서 요 구간에 대해서 엑셀로 평균을 취해 보면은 이렇게 평균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을 취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오차를 고려해서 좀 의미 있는 값을 구할 수 있고, 여기도 평균을 취하고 여기도 취하고 요도 취하면은 어느 하나의 값에서 생기는 오차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Physical Phone Experiment 여기서 이제 실험했는 그 결과라고 보고, 오른쪽 거는 Physics Toolbox 스윗에서 나온 건데 요것도 숫자를 확대시키면 매우 나옵니다. 매우 세밀한 숫자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숫자가 여기는 아까 1001 이렇게 11.10 파스칼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 뭐 99,939 이거 이렇게 나오죠. 그만 이제 값에 따라서 휴대폰의 종류에 따라서 똑같은 기압을 같은 값으로 읽는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의 센서가 그 초기 값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기압이라 할지라도 휴대폰 종류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재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재는 거니까 차이는 두 휴대폰상 뭐 크게 앱상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변화가 일어나죠. 이걸 확대시키면 매우 큰데 거칠게 보면은 비슷한 값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물리실 내부의 그 바닥의 기압을 재는 것이고, 요거는 1.5m 위의 기압을 잰 것입니다. 물론 높이를 올리면 올릴수록 기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 좋은데, 우리가 측정할 때 보면은 2m라고 하기에는 계산하기도 좋은데 2m는 근데 손을 높이 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센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해서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는 한 1.5에서 2m 정도 되는 건 고정돼가지고 탁 세워놓고 휴대폰을 얹어놓는 게 좋겠는데 뭐 당장에 그래 만들기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손으로 한 1.5m 정도 차이 두는 거는 그렇게 손을 좀 고정시킬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실험에 측정한 값입니다. 자, 이 실험 자료는 작년 7월 달에 뜨거운 여름날에 실험한 것인데, 우리 여름날은 매우 덥죠. 그래서 교실에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그때는 이제 자를 갖고 가서 2m 높은 곳하고 바닥의 기압을 쟀죠. 그래서 우리 바닥의 기압을 잰 것이 요거죠. 2m 높은 곳의 기압은 요거보다 낮죠.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으니까. 구체적인 수치로 한 2m 정도 차이 나는데 기압이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한 22 파스칼 정도 차이 납니다. 물론 여기 숫자는 이래 적었지만 뒤에 소수점 뭐 서너 자리까지 값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가운 교실 내부의 온도 위아래를 잰 것이고 아래 위를 잰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그걸 그대로 들고 나가서 복도에서 바닥하고 복도의 바닥, 그 다음에 복도 2m 높은 곳에 그 기압을 재는 것이죠. 차이고 온도 차이가 크게 많이 나죠. 외부에는 뜨거웠으니까 한 31점 정도. 작년에 많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내는 아예 학생들이 에어컨을 세게 틀기 때문에 한 25, 6도 정도 되죠. 그래서 온도차가 많이 납니다. 요거는 밑에 있는 그림은 요거는 바닥에 기압을 잴 때고, 요거는 벽면에 1.5m 정도 높이 차이를 둔 거고, 요거는 작년 거래서 2m 높이를 기준으로 한 거고, 오늘 한 실험은 오늘 바로 한 실험이죠. 요것은 한 1.5m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압 경도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기압 경도력 구하는 식은 우리 앞에서 압력은 rho GH에서 요거 변화는 요거 밀도, 공기 밀도고 요거 중력 가속도고 요거 높이 변하니까 결국은 요 식을 바꾸면은 뭐냐면은 압력에다가 여기다 자 이렇게 되죠. 압력에다가 여기 높이 변화를 나누면은 요게 로지가 되는데 여기도 로분의 1을 딱 하면은 중력 가속도 구하는 그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요거를 우리는 기압 경도력이라고 약속했으니까 사실은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중력 가속도에 해당되는 그런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을 재니까 위와 같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계산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2m 아까 높이 차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높이가 2m가 되겠죠. 요거 2m. 그 다음에 기압 차이는 요걸 읽으면 22 헥토파스칼 차이나, 22 파스칼 차이 나죠. 요거 22 파스칼 차이고, 요거는 2m. 자, 근데 공기의 밀도가 25.9도실 때 공기 밀도를 재기가 곤란하죠. 그래,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해서 요거 로1분의, 요거 차가운 공기의 밀도를 로1이라고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복도에서 기압 차이가 난 것은 요거 하니까 얼마 나왔죠? 21 파스칼. 여기는 곱하기가 되고, 이것도 곱하기죠. 자, 그리고 2m 높이. 그 다음에 뜨뜻한 공기의 밀도는 31.0도실 때 밀도를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0.5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되는데 공기의 밀도를 재는 게 좀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표를 보다가, 왜냐면은 온도에 따라서 공기 밀도도 다르고 또 이제 고도에 따라서도 공기 밀도가 다르니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공기 밀도 계산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행히 의미 있는 자료가 있어서 이쪽에 우리 연결되는 주소가 있는 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은 아까도 우리 살펴보았듯이 압력하고 부피하고는 우리 보통 보면 PV는 nRT라는 이런 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하고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으니까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인터넷 연결된 데가 요거였죠. 자, 이런 데 가보면은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면은 공기의 온도, 우리 아까 26.1도씨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사실은 뭐 습도도 재면 좋은데 그 당시에 습도가 얼마다 그러면 뭐 그냥 잘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보통 더운 날은 한 5, 60이나 60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기압을 넣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높이는 대전의 고도를 찾아보니까 한 40m쯤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당시의 기압, 아까 우리 여기 기압의 표가 어디 나와 있죠? 잠깐만 보면은 여기 기압이 얼마인가 나오죠. 자, 기압 보면은 여기 99528이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넣는 겁니다. 99550이다. 그러면 여기다 99550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면 그게 온도와 주로 기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면 대충 공기의 밀도가 얼마 정도라는 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기 밀도표에다가 넣어주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공기 밀도표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밀도표를 이용하는 거를 써먹는다면은 이제 아까 그 기압도 알고 온도도 아니까 그래서 여기 값을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표를 이용해서 써먹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충 온도가 25.9도씨. 오늘 쓴 온도 아까 26.1도 이런 게 썼는데 그 당시에는 실내의 온도가 매우 낮았어요. 그럼 이 값을 여기다가 이 온도에서 그 다음에 이 압력 이 기압에서 얼마라는 밀도표를 아까 그 값을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이제 기압 경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단위는 전부 미터, 킬로그램, 초 이런 단위로 환산해 보면 킬로그램당 9.56뉴턴 정도. 9.56뉴턴이라 그러면은 이게 약간 한 10뉴턴쯤 되지 않습니까? 10뉴턴이란 거는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거죠? 1kg을 내가 손을 싹 들었을 때 한 10뉴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1kg 공기 1kg당 한 10뉴턴에 가까운 정도의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 아까 온도가 높은 이제 실외로 복도로 나가 보면은 요때 기압이 아까 이만큼 차이인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복도에 있는 공기가 받는 그 기압 경도력 측정을 해 보면은 9.30뉴턴/kg. 그 다음에 아까 실내는 차가운 쪽이죠. 해 보면은 어느 쪽이 더 공기가 더 밀집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차가운 공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복도와 차가운 그 실내의 문을 연다면은 더 힘을 많이 받는 쪽이 찬 공기니까 이만큼의 차이만큼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압 경도력을 이제 구해보면은 차가운 실내하고 뜨거운 우리 복도에서 우리 뜨거운 여름날 7월 달에 그런 학교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게 찬 공기가 기압 경도력이 크다. 그 차이는 이 정도 나왔다. 한 0.26뉴턴/kg. 1kg당 한 0.26뉴턴 정도로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이 아마 어제가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한 걸 한번 살펴보면 15일날 실험한 걸 살펴보면은 이제 물리실하고 복도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한 2시간 정도를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틀어서 기압을 재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99,949.61 파스칼. 우리 보통 1013 곱하기 100, 1013이니까 1130, 1013. 아니죠. 1013에 100을 곱하면 이게 보통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1300 파스칼이 거의 일기압이라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리실 바닥하고 1.5m 높은 곳, 그 다음에 복도 바닥하고 복도 바닥에 1.5m 높은 곳, 이것을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재보니까 우리 아까처럼 밀도표를 이용해서 구해보면은 이제 우리 온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실내 온도는 23.0도씨. 그 다음에 실외는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져서 26.1도씨로 3.1도씨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 우리 이제 아까처럼 그 공기 밀도표하고 온도하고 압력, 기압에 따라서 주어지는 표를 이용해서 구해보면은 한 이 정도, 차가운 쪽은 이 정도, 교실, 물리실 내부, 그 다음에 물리실 바깥에 있는 따뜻한 복도 지역에 이 정도. 그래서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는 구할 수 있죠. 약 한 0.46뉴턴 정도죠. 0.46뉴턴. 우리가 아까 1kg이 지구에서 받는 힘이 9.8뉴턴, 약 10뉴턴쯤 되니까 100g이 받는 것이 1뉴턴쯤 되죠. 100g이 1뉴턴쯤 되니까 요거는
46g 정도, 어떤 1kg당 공기가 한 46g 정도가 받는 힘인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물리와 관계된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공기 밀도를 구하는 게 사실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 식에서 우리 아까 보면은 여기다 델타 P에다가 델타 H를 나누고 여기서 아까 여기서 공기 밀도를 나눠서 요리하면은 사실은 여기 중력이 돼서 요 중력과 속도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표면에다가 놓으면은 지표면 부분에서는 중력과 속도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과학에서 구하는 기압 경도력은 결국은 중력과 속도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 참 사실은 거의 일정한 값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아까 기압 경도력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물리 쪽에서는 공기의 밀도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구해보면은 이제 아까 여기서 로에 대해서 요 밀도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은 우리 아까 똑같은 상황이죠. 구해보면은 보통 중력과 속도는 뭐 9.8 주변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거의 일정하다고 보면은 사실은 기압 경도력은 원래 일정하게 나와야 되지만 사실은 또 해보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값을 해보면은 우리 한 23도씨에서 공기의 밀도는 얼마 정도 되느냐, 온도가 낮을 때는 한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당 가로 세로 높이 1세제곱미터당 그 안에 공기의 질량을 재본다면 공기의 무게를 질량을 재본다면 1.25kg 정도 나간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복도의 바닥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 아까 차가운 물리실보다는 한 3.1도씨 정도 높은데 당연히 공기가 운동이 활발하면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공기의 조밀도가 좀 듬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해보면 공기의 밀도는 1.19 정도, 1세제곱미터당 한 1.19kg 정도의 그런 밀도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험한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이제 기압 경도력을 구할 수가 있었죠. 우리 오늘 한 것을 이제 실험 결론을 지어본다면은 차가운 물리실 내부하고 그 다음에 좀 뜨뜻한 물리실 복도의 기압 경도력을 구해보면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한 킬로그램당 0.46뉴턴, 킬로그램당 0.46뉴턴 정도의 어떤 기압 경도력의 차이를 보이는 걸 알 수 있고, 혹시 이제 좀 이따 영상을 봤다면은 물리실에서 이제 안쪽에서 특히 출입문에서 좀 먼 가운데 부분을 택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래 위를 재고 바닥하고 위 1.5m 높이의 기압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재빨리 나와서 앞문으로 나와서만 뒷문 쪽에 잠겨져 있는데 거기서 하면은 약간 출입문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측정하고 나서 다 완결되었을 때는 창문을 열어보고 그 안에 사실은 뭔가 연기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드라이 아이스나 어떤 뭐 알갱이 같은 걸 준다면은 이 정도 크기에서는 얼마 정도로 흐름이 생길 것인가, 그 점은 속도도 계산해낼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는 기압 경도력을 구했다면은 이제 물리 시간에 이제 생각해 본다면 공기의 밀도, 이게 중요하니까 온도에 따라서 또 대충 기압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그런 밀도를 가지는가 구해보면은 우리 아까 따뜻할 때하고 차가울 때 공기의 밀도 차이가 이만큼의 차이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이 식에서 여기서 요거하고 요쪽에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밑으로 보내버리면 결국은 중력과 속도가 같아지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 공기의 밀도를 지구과학 시간에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공기 밀도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기압 경도력을 이때까지 보면은 수식으로 이렇게 표로 나눠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보면은 공기 밀도표를 구하는 것들을 좀 표를 잘 이용한다면은 그리고 기압
높이에 따른 기압 변화는 바로 우리 휴대폰 앱으로 기압을 측정하는 센서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기압 경도를 측정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믿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거 자체가 중력과 속도인데 그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좀 약간은 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 기압 센서를 이용한 것으로 해보면 특히 이제 뭐 1층에서 3층, 4층 올라갈 때 이 휴대폰 켜서 그냥 앱만 딱 켜면은 금방 이렇게 우리 원하는 어떤 바로 층마다 기압의 차이를 확연하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기압을 많이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오늘 실험의 이제 영상을 찍고 도와주신 우리 김경태 선생님께 많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기압 경도력을 측정하는 실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공기의 밀도를 구하는데 이 공기 밀도를 구하는 표가 사실은 이거 만들기도 어렵고 너무 좀 다양하죠. 왜냐하면 온도에 대해서 공기 밀도를 하려고 하니까 또 기압에 따라서 또 복잡한 양상을 띠니까, 그래서 우리는 압력하고 부피하고 온도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이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넓은 개방된 공간에서 아주 다양한 좀 다이나믹한 면이 있어서 이게 뭐 온도가 얼마일 때 기압이 얼마다, 온도가 얼마일 때 공기 밀도가 얼마다, 이거 말하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서로 맞물려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압 경도력 측정을 하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었고, 앞으로 물리실구 자주 이용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자, 우리 다음에 그러면 실험이 있을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